더럽게 높네. 아니 모일이 많이 깨졌어.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부산 여행은 2박 3일 일정이었어요. 이 2박을 다 시그니얼 부산 호텔에서 머물렀는데 1박씩 각기 다른 룸타입에 머무르게 됐거든요. 제가 돈이 없어서 그 스위트룸에서 2박 다 할 능력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부산의 명물 강알리 던킨도너스, TMI를 조금 풀자면은 옛날에 그 짤이 유행할 때 있던 광안리 던킨도너스는 이미 폐업을 했고 지금 있는 건 비교적 새로 생긴 수변공원점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거 들고 지난번에 라방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첫째 날 머무른 방이랑 동일하게 15층이더라고요. 이번엔 좀 반대쪽 날개의 끝. 이 방도 요 카드키 인식을 되게 빡빡하게 해서 대충 돼가지고는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뭐야 여긴? 이게 체크인을 다시 한 거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올라올 때 직원분이 뭐 안내를 해주시겠다 했는데 뭐 한번 해봤으니까 그냥 생략을 했고요. 그리고 웰컴티도 뭐 마셔봤으니까 그냥 이날은 됐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그래도 스위트룸이라 드레스룸도 꽤 넓게 돼 있고, 그리고 나는 그거보다 배치가 좋더라고요. 드레스룸, 욕실, 침실로 이어지는 그 배치, 약간 진짜 아파트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이 욕조에는 저 미끄럼주의가 붙어 있는데 이 욕조 안이 미끄러운 게 아니고 이제 저 실내화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 화장실 문 들어오는 부분 그쪽 대리석이 엄청나게 미끄러우니까 뚝배기 조심하십시오. 어메니티는 뭐 다른 방이랑 동일하게 딥티크고 당연하게. 그리고 여기서도 저 꺼내서 찍진 않았지만 드라이기는 테팔. 제가 이 객실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을 다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변기까지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면은 뭐 불건전한 컨텐츠 뭐 이런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도 남성 구독자분들의 자존감을 하락시킬 수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묵을 때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이 영상을 편집하면서 보니까 저 욕조랑 샤워기의 거리가 굉장히 멀게 배치가 돼 있네요. 저 슬리퍼 신고 요 문지방 넘어갈 때가 진짜 미끄러우니까 가시는 분들은 그거 꼭 조심하시고, 그 저처럼 웹툰 처돌이 그리고 그 인스타 관종 이런 사람들은 저 핸드폰 충전 단자가 옆에 없으면은 못 참죠. 그리고 요 전날 머물렀던 그 그랜드 디럭스 더블룸, 거기보다 여기가 침대가 조금 더 커서 찾아보니까 그 더블룸은 퀸베드였고 여기는 킹베드. 그리고 당연하게도 오션뷰입니다. 아무래도 그 전날 머물렀던 디럭스룸이랑 배치가 완전 딴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반대쪽 날개 반대쪽 끝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은 해운대 뷰여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 같은 경우에는 동백선 뷰, 그리고 전날 머물렀던 그 그랜드 디럭스룸은 미포항이랑 달맞이길 뷰. 그리고 새로운 침대를 또 봤으니까 국룰을 지켜서 누워봐야죠. 이 시그니얼 부산의 프리미어 스위트룸, 이 방이 침실도 그렇고 저 욕실도 그렇고 뭐 드레스룸도 그렇고 그 면적에 대해서 아쉬움이 전혀 없는데 이 거실 이쪽이 좀 많이 좁은 느낌이에요. 여기가 복도를 조금 길게 빼서 그런지 전체적인 방 넓이는 되게 넓은 느낌인데 전에 묵었던 파크야트랑 거실만 비교해보면은 여기가 확실히 훨씬 좁아요. 근데 지난번에 묵었던 그 파카야트 스위트에 비해서 좋은 점도 있어요. 요 거실끼리 비교했을 때 뭐가 좋냐면은 그 파카야트 같은 경우에는 거실 쪽 창 쪽에 그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다면서 나무 판자를 이렇게 덧대놔서 개방감이 부족해요. 좀 답답한 느낌인데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창 쪽으로 확 트여 있고 아예 발코니까지 있어서 밖에 이렇게 보기에는 훨씬 좋죠. 여기는 발코니에 나가서 뭐 밑에 수영장도 내려다볼 수 있고,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근데 수영장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그리고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이 건물들에 붙어있는 저 창에 붙어있는 파란색 테이프들 있잖아요. 이게 다 깨진 창문이래요. 저 테이프가 너무 많이 붙어있어서, 그러니까 시그니얼 부산에도 붙어있고 저쪽 거주하는 LCT 쪽으로도 엄청 붙어있어서 직원분한테 물어봤어요. 저거 뭐냐고. 그랬더니 창문이 깨져서 보수 중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니 무슨 부실공사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때 라방 진행할 때 이제 시청자분들이 알려줘서 알았는데 이게 작년에 태풍 왔을 때 깨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주변에 다른 건물들까지 다 깨졌었다는데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테이프 붙어 있는 데는 이 근처에 이 시그니엘이랑 LCD밖에 못 봐서, 물론 자연재해고 뭐 현실적인 제약이 되게 많겠지만 그래도 보기에 썩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가격을 생각했을 때요. 제가 뭐 성수기에 가긴 했지만 이날 1박에 거의 110만원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제 카드 결제 내역 기준으로 107만 9천 얼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대치도 많이 높고 저런 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눈에 조금 거슬리는 거죠. 그리고 입구 쪽 복도 끝에 이렇게 화장실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좋냐면은 모닝똥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제가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어서 이게 화장실이 2개인 집이었는데도 이게 아침만 되면은 학교 가기 전에 그 경쟁이 너무 박 터져요. 야경도 안 보여드릴 수가 없죠. 확실히 야경은 파크야트. 그래도 여기가 첫날 묵었던 그 미포항 뷰보다는 확실히 야경이 훨씬 좋아요. 왜냐면 저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늘어져 있는 빌딩들의 조명이 좀 보이니까. 근데 침대에서 보는 정면 쪽은 진짜 너무 캄캄해. 이게 뭐 오션뷰가 아니라 뭐 우주정거장 뷰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뭐 알 길이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여긴 아침이 뷰가 너무 좋아. 특히나 이 셋째 날 아침이 날씨가 진짜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체크아웃 하기 전에 침대 걸터 앉아서 보던 요 뷰, 이게 시그니엘 부산에서 2박 3일을 보내면서 경험한 것 중에 최고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성인이 돼서부터는 어딜 여행을 가면 그냥 먹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운대 해수욕장이 물이 이렇게 맑다는 거를 이때 처음 알았어요. 어릴 때 놀러 가면은 항상 해수욕장은 다 엄청 똥물에 사람 바글바글하고 이런 기억밖에 없었거든요. 이거는 침실 안에 있는 TV 밑에 이렇게 사운드 시스템이 있어요. 야마하게. 이걸로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용해 본 건데 당연히 성능은 좋습니다. 사실 이 전날 머물렀던 그 그랜드 디럭스 룸에도 TV 밑은 아니고 침대 옆에 조그맣게 야마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었는데 그거는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뭐 비교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짐 싸고 뭐 씻으면서 음악 틀어놨던 거죠. 이제 체크아웃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쭉 이 뷰나 멍하니 쳐다보다가 후다닥 나갔습니다. 되게 여유 있어 보이지만 시간 여유가 없었거든요. 체크아웃 시간 됐다고 전화까지 와가지고. 확실히 여기가 가성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보고 찾아가실 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영상을 빨리 돌려서 그렇지 방금 또 침실에서 이 화장실로 넘어가다가 뚝배기 깨질 뻔했으니까 가실 분들이 있다면 꼭 발밑을 조심하시라고. 엄청나게 미끄럽습니다. 사실 저야 보통 어디를 가든 여행을 가면은 밖에 밥 먹으러 돌아다니느라고 방에 붙어있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좋은 방에 숙박할 필요도 없고, 사실 방에 뭐가 아쉬운 게 있어도 방에서 거의 잠만 자다 보니까 그게 크게 아쉽지 않은데, 방 안에만 있을 사람들을 생각해보면은 확실히 이 해운대 쪽은 요 시그니엘 부산보다는 파크야트가 훨씬 낫더라. 심지어 가격도 파크야트가 훨씬 쌌으니까 저는 뭐 이 시그니엘 부산 리뷰 영상이지만 파크야트를 추천드릴게요. 뭐 다음 영상이 이제 또 언제 올라올진 모르겠지만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고